주말 농장이나 텃밭을 운영해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실 거예요. 매년 하는 일인데도 늘 새롭고 올해는 어떤 걸 심어볼까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고생하겠네 라는 생각이 교차되곤 하죠. 그건 농장의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생을 조금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평생 이 밭을 갖고 오신 저희 어머니와 농사 지으면서 터득한 텃밭 만들기 5단계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매년 텃밭 준비할 때마다 땅 갈기가 너무 힘드시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지치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래에 고정 댓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뒀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텃밭 준비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삽부터 드시죠. 사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어요. 바로 계획입니다. 뭘 심을지 미리 정해 놓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장날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사오게 되는 거죠. 고추도 사고, 토마토도 사고, 오이도 사고, 호박도 사고. 그러다 보면 10평 밭에 20가지가 들어가요. 결국 관리가 안 되고 다 엉켜버립니다. 일이 즐거우려면 심플해야 되는 법이죠. 농사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텃밭 작물 캘린더라고 있어요. 월별로 키우는 텃밭 작물을 소개하는 자료인데요. 이것도 고정 댓글에 넣어 놓을게요. 텃밭 작물 캘린더를 보면서 종이 한 장에 밭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디에 뭘 심을지, 간격은 얼마나 둘지 미리 적어두는 거죠. 딱 10분이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 10분이 한 해 농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밑거름 준비입니다. 땅이 밥상이라면 거름은 밥이죠. 작물이 한 해 동안 먹고 자랄 영양분을 지금 이 시기에 미리 넣어주는 겁니다. 밑거름은 크게 퇴비와 비료로 나뉘는데요. 여기에도 순서가 있어요. 퇴비가 먼저, 비료는 나중에. 퇴비는 가급적 가축분 완숙 퇴비를 쓰세요. 마트나 농자재 가게에 가시면 1등급, 2등급 있는데 꼭 1등급으로 구매하세요. 2등급은 냄새도 심하고 품질도 떨어집니다. 10평 기준이면 2포에서 3포면 충분하겠어요. 비료는 복합 비료를 써야 되는데 복합 비료 중에서도 완효성을 고르세요. 완효성이라는 게 뭐냐면 비료 효과가 천천히 오래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비료는 절대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화분에 물을 안 주는 것보다 너무 많이 줘서 과습으로 죽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비료도 똑같습니다. 부족한 건 나중에 보충할 수 있지만 과하게 준 건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비료 양이 헷갈리신다면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흑토람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해 보세요. 작물을 선택하고 평수만 입력하면 내 밭에 맞는 비료 표준 사용량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것도 고정 댓글에 링크를 넣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와 비료를 뿌린 뒤에 일주일 정도는 꼭 그대로 두셔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 땅 속에서 가스가 빠져나가야 되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퇴비와 비료를 뿌렸으면 이제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데요. 텃밭 준비에서 가장 힘든 단계가 바로 여기입니다. 경운을 왜 해야 될까요? 땅속 깊은 곳까지 공기가 통하게 해줘야 뿌리가 잘 뻗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뿌려둔 퇴비와 비료를 흙과 골고루 섞어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선 깊이가 중요해요. 최소 20에서 30cm는 뒤집어져야 되는데 얕게 갈면 뿌리가 깊이 뻗지 못하고 작물이 쓰러지거나 수확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삽으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 5평 기준으로 삽으로 하면 한 40분 정도 걸릴 거예요. 허리도 많이 아프고요. 그래서 저는 관리기를 추천드려요. 10분이면 끝납니다. 그것도 훨씬 깊고 균일하게 갈리고요. 삽으로 하면 사람마다 깊이가 달라지는데 관리기는 일정하게 갈리거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농사는 쉽게 지어야 됩니다. 이 관리기도 종류가 다양한데 너무 저렴한 것만 찾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사용하실 때 조작은 편한지 그리고 무게가 적당한지 꼭 확인해 보세요. 너무 가벼우면 작은 돌에도 통통 튀어서 제대로 된 경운이 안 됩니다. 바로 구매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임대 가능하니까 먼저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해요. 경운이 끝나면 흙덩이를 잘게 부숴줘야 됩니다. 괭이나 쇠스랑으로 두드려 가면서 고르게 만들어 주세요. 이걸 그냥 놔두고 비닐을 씌우면 비닐이 울퉁불퉁해지고 찢어지고 그 흙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작물이 고르게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돌도 골라주세요. 상추 같은 잎채소는 잔돌이 있어도 크게 상관없지만 감자나 무, 당근처럼 땅속으로 자라는 뿌리채소를 심을 계획이라면 반드시 돌을 골라줘야 됩니다. 돌 때문에 작물이 기형으로 자랄 수 있어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두둑과 고랑 만들기인데요.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뿌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흙을 높게 올려놓으면 공기가 잘 통하거든요. 둘째, 물이 잘 빠져요. 비가 많이 와도 고랑으로 물이 흘러내려가서 작물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두둑 높이는 20에서 30cm가 기본이고요. 이건 농촌진흥청에서도 권장하는 기준입니다. 고랑은 반드시 경사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비가 올 때 물이 낮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게 되는 거죠. 고랑이 평평하면 어떻게 되냐? 장마철에 물이 고랑에 그대로 고여버리죠. 그러면 두둑까지 물이 차오르고 작물 뿌리가 물에 잠겨서 썩어버리게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장마 때 고추 농사 다 망쳐요. 고랑 경사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둑과 고랑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비를 맞으면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비닐 멀칭인데요. 두둑 위에 비닐을 덮어 씌우는 작업입니다. 왜 비닐을 씌울까? 여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잡초를 막아줍니다. 텃밭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잡초 뽑기잖아요. 비닐 하나로 이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수분을 막아줘요. 흙이 마르는 속도가 훨씬 느려져서 물 주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땅의 온도를 올려줍니다. 비닐 안쪽 온도가 올라가서 작물이 더 빨리 자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영양분 유실을 막아줘요. 비가 와도 퇴비와 비료가 빗물에 쓸려 나가지 않게 되거든요. 느슨하게 씌우면 바람에 펄럭거리다가 벗겨지니까 팽팽하게 꽉 밀착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비닐을 씌운 다음에도 7일에서 10일 정도는 모종을 심지 마세요. 퇴비와 비료가 분해되면서 땅속에서 가스가 올라오거든요. 이 가스가 다 빠져나가야 뿌리가 안전해요. 기다리는 것도 농사죠. 만약에 주말 농장에 자주 오시기 힘든 분이라면 고랑에 잡초 매트를 깔아두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 텃밭 만들기 5단계 함께 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겨운 작업과 두둑 만들기 이 두 가지가 텃밭 준비에서는 가장 힘든 작업입니다. 저는 농사의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농사는 쉽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몸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쉽게 농사 짓고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매년 삽질로 관리했는데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텃밭 관리 도구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아래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계획 세우고 땅 제대로 준비하고 좋은 도구 쓰면 생각보다 훨씬 즐거운 게 농사입니다. 고생하는 농사 말고요. 즐기는 농사, 풍성한 농사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